이재명 후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호 3번 김동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제도약과 과업을 실현할 준비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저는 개파도 조직도 없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단 한 분의 국회의원도 지방의원도 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영남민주당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넘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세 번의 민주정부 모두에 참여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57,057표, 득표율 88.15%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민주당 경선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선 충청 지역에서 첫 경선 결과가 나왔죠. 자, 김형주 교수님. 네. 이재명 후보가 무려 88.15%로 네.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물론 네. 뭐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할 거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 수치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래서 아마 상대적인데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 실제로 김두관 후보나 김부겸 후보가 나와줬으면 조금 더 이렇게 예컨대 70% 정도 대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두 후보에 비해서 사실은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는 네. 두 후보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중량감이나 준비 정도. 사실은 김부겸 후보조차도 최근까지 그 국회 앞에 캠프를 차려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 또 김두관 그 전 장관 후보조차도 상당히 오랜 동안 사실은 대선의 꿈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예. 아마 상대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갖고 있는 중량감이나 김동연 예. 지사가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독립성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 이재명 대표가 88.15%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 네. 그것도 뭐 김경수 후보는 세종시에서도 출마 기자회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충청이 그런 결과가 났다는 것은 뭐 좀 심하게 얘기해서 게임이 거의 끝났다. 1차전에서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이 끝나버렸다. 이 게임을 계속 일단 보긴 봐야 되잖아요. 2위는 김동연 후보, 3위는 김경수 후보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관전 포인트는 2등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글쎄요, 뭐 2등이 그대로 가지 않을까요? 아, 저는 이대로 그런 또 생각이 간다. 드는 게요. 예. 물론 이제 김동연 후보가 충청 연고가 있으니까 2등을 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충청 경선을 첫 번째 지역으로 잡은 이유가 네. 역대 대통령 선거 본선거입니다. 예. 본선거에서 충청에서 이기는 후보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이 이제 스윙보트를 하기 때문에 네. 충청을 잡은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김동연 후보가 충청에서 2등을 했으니까 예. 지속적으로 2등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 민주당 경선은 그럼 어떤 재미로 봐야 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 김재원 의원님 국민의힘 경선 분위기와는 확실히 좀 민주당 분위기 다르잖아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후보죠. 후보이고 또 더 나가서 바뀔 가능성도 전혀 없는데 예. 왜 돈 들여서 저런 일을 꾸미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들어요. 그러나 뭐 또 후보가 있으면 네. 선거는 치러야 되죠. 그런데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저분들이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조용히 그 이재명 대표 칭찬만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예. 선거 끝났는데 좀 기분 나쁜 말씀을 조금이라도 하시면 아마 당내에 살아남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될 거니까 사실 이제 전당대회 흥행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의 열세 아니냐, 컨벤션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투표율만 지금까지 놓고 봐서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는 승자의 여유를 좀 보여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지금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뭐 네.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가 될 만한 경선이었습니다. 본인이 주인공이 될 만한 경선인데 왜 이렇게까지 보수적으로 룰을 만들고 왜 이렇게까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할까 예. 그 생각이 들죠. 굳이 룰도 당원들을 폭넓게 반영하는 5대5로 바꿔버리면서 좀 민심을 덜 반영하게 됐고요. 또 예. 여론조사 업체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비명 네. 행사를 주도했던 그런 업체까지 참여한다라고 해서 이 김동연 지사 측에서 상당히 반발까지 했었죠. 그래서 예. 컨벤션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구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전파 낭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예.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겉으로 두려움이죠? 보면 뭐 80% 이상 지지율, 90% 이상 지지율이 나오지만 예. 그러나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뒤집힌다고요? 자신이 늘 그 불안한 여러 가지 이 일이 있고 당원들이나 또는 일반 국민 또는 당내의 의원들이나 네. 언제든지 자신에게 반기를 들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경선 룰도 예. 확실한 거. 네. 더 나가서 그 대의원들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 반영 비율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면 철저하게 예. 이길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뭔가 뒤집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고 그것의 그 반영이 이번 전당대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직도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교도소 갈지 모르는데. 88%.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예. 안 되고요. 예. 사실은 뭘 안 돼요? 이제 맞는데. 당내 재판 받으면서 전당대회 나온 사람이 못 아직까지 있어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대표가 같아요. 저렇게 인색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실무적 일을 하시는 분이 네. 너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헤아려서 일을 하고 있어서 좀 그르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역으로 이재명 대표는 좀 내심 표현을 안 하지만 왜 자기를 그렇게 인색한 사람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경선룰 그렇게 봅니다. 관련해서요. 예. 아직도 이렇게 이재명 타이트하게 대표를 잘 모르셔서. 누가 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잘 아는지는 저는 잘 알죠. 잘 아세요? 네.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도 예. 그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약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재판받고 있는 대장동을 비롯한 이 많은 사법 리스크들 다 이낙연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3배 가까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예. 경선 일주일만 더 했어도 후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 이재명 후보가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조금 확실한 두려움을 안전장치를 두겠다. 갖는다라고 해도 예. 뭐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경선룰이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별 차이는 없다 1차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100%지만 네, 2차로 아니, 국민의힘은 원래 당헌 당규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번에 바꿨죠. 그걸 바꿨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도 네. 여론조사도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항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른바 특정 세력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 어떤 신념을 갖고 이런 이제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기가 부담스러웠다 이런 부분이지.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 뭐 어떤 프라이머리를 하든지 간에 결과에 변화는 없는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지난번 대선 때 제가 민주당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서 추미애 후보를 찍자고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권리가 박탈된 거죠. 이번에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바뀐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그 의원님 같은 분들 한두 분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예.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나중에 뭐 그 증거는 안 나왔습니다만 인터뷰도 있었잖아요. 네. 특정 종교 집단이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조직적으로 몰았다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선거에 대한 방해행위고 민주주의 위반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네. 대한
위험성들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예. 사실관계만 하나 바로 잡자면 저희가 당원 표를 과도하게 반영을 하면 그것이야말로 조직 동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선택의 그 우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확장성을 전제한 제도거든요. 예. 동원 문제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폐지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는 점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길게 논쟁할 필요는 없는데요. 예,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짧게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대의원 투표, 당원 투표, 오픈 프라이머리 모두가 다 결과가 같이 나옵니다. 예. 2002년 노무현 때부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더 전문가입니다. 이 얘기는 좀 여기서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자, 주요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경우도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아 빼쳐다 하는, 일하지 않으면서 빼쳐다 쓰는 이런 정치꾼들이 몰아내야 됩니다. 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예, 저도 혹시- 사용은 매일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챗GPT 챗GPT도 쓰고 퍼플렉스도 쓰고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후보가 누구가 될지 약간 좀 뻔한 상황이긴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정말 누가 될까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어제 TV 토론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하여튼 저는 제가 이제 김문수 후보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우리 예. 후보밖에 눈에 안 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제는 좀 그래도 공평하게 네, 말씀해 근데 주세요. 어제는 예.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 양향자 후보 네. 그리고 그 안철수, 양현자, 유정복 후보 유정복 이렇게 후보. 네 분이 있어서 예. 사실 이제 굉장히 그 TV 토론이 과거에 그 정통 TV 토론 정치인들의 정통 예. TV 토론처럼 정책을 논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진행이 되었다는 평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에 TV 토론이 매체도 많이 생기고 방식도 많이 바뀌면서 거의 격투기처럼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익숙한 분들은 너무 점잖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정상인 거죠. 네, 그렇죠. 실제로 네. 정상이었고 네. 또 제대로 한 TV 토론이었고 거기에 그 우리 당 후보들의 품격이 예. 나타났다 뭐 이런 취지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품격 있는 토론이었다. 김영주 교수님 물론 이제 그러니까 관심도가 국민의힘 떨어지니까 토론이었긴 하지만. 품격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좀 후보들의 입장은 아직 그걸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만 왜 A조와 B조의 주제가 바뀔지. A조는 매우 정책적 주제였고 B조는 매우 정치적 주제입니다. 사회통합이고 A조는 사실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 아젠다인데 예.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미 이제 누가 4강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역으로 양양자, 유정복 이분들이 굉장히 분발했던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 아쉬움만 남긴 그런 토론했다. 그러니까 네. 내용이 부실했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어떤 기품 있는 좋은 토론된 건 맞지만 네. 상당히 그것 자체가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대충 정해지기는 김문수, 안철수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건데 안철수가요? 아니 예를 들면 뭐 사이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요. 예. 나경원, 안철수 이 4분 중에서 양양자, 유정복 중에서 이 조에서 어제 이제 토론을 하셨던 네, 4분 중에서 네. 이제 2사람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으로 보면 예. 김문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갈 사람은 안철수인데 예. 실제적으로 뭐 유정복이나 양양자 이 2분이 갖고 있는 기량도 아쉬웠다. 그런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봅니다. 품격 있는 토론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양양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적힌 종이를 이렇게 찢어버리는 퍼포먼스까지 좀 보여줬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사실 제가 보기에도 찢어버려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공약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AI에 100조 투자를 해서 저희가 챗 GPT를 능가하는 AI를 개발을 해내겠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친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좀 돈 개념부터가 조금 박살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굉장히 혹평을 이게 거칠게 100조 원이면 저희 말씀해 복지부 예산이 전 부처 중에 가장 많지 않습니까? 복지부 거의 60% 이상의 예산을 지금 차지를 하는 비중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난 탄핵 심판 국면에서도 국부 펀드를 통해서 K-엔비디아를 만들어서 그 K-엔비디아의 절반을 국민들께 나눠드리면 뭐 이제 그런 복지 문제가 사라진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저희 후보들 누구를 붙여놔도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좀 과하게 훌륭하다는 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유정복, 김문수, 양양자 다 반도체, IT, 노동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공상과학적인 정책들은 참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예. 그런 퍼포먼스가 일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패널 분께서 들으시기에는 마음이 찢어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어제 국민의힘 TV 토론에서 상당수 후보가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을 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거든요. 박준영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을 운영할 자기 계획을 밝혀야죠. 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AI 부분은 뭐 K-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국부펀드 또는 연기금 투자 이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검토했던 거고요. 예.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도 다 검토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양양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두 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씁쓸하기도 하고 좀 우습기도 한데 두 분한테는 네. AI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정치 아세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정치에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당사자주의, 전문가주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보건복지부 유아복지과에 그러면 유아들이 가서 근무해야 됩니까? 유아들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국가 운영 계획 속에서 네. 산업 정책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고 예. 반도체 정책, 뭐 AI 정책도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의 또 공부라든가 또는 국가에 또 이 가야 될 정의론적 관점에서 철학적 관점 이런 예. 것들까지도 좀 두 분은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네, 그런 서로 측면에서 제가 이재명 후보가 이 세종의사당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세종 집무실, 예. 그러니까 세종 집무실을 공약을 하겠다라 그랬는데 사실 그거 저희 국정 과제였거든요.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할 때 도와주진 않다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니까 그때 가서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청도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보는데 심지어 그 이틀 전 토론에서는 나는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예. 용산으로 갔다가 그러면 세종 집무실은 그냥 예. 지어만 놓고 구중궁궐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정말 충청도민들을 두 번 배신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정치와 행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나? 저는 되게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세종 집무실 관련해서 이거 지금 말밖에 문제가 아니고요. 예. 현실로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세종 집무실 최소한 3, 4년 걸립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용산 가려니까 찝찝합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청와대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청와대도 지금 개방이 됨으로 예. 인해 가지고 보안의 문제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지금 잘하려면요. 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여야 각 당이 물론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후보가 결정되면은 당신들 집고 나면 어디로 갈래요? 네. 여쭤보고 사전에 준비하는 이런 식의 준비가 필요한 거지. 이건 사실은 정정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국가의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네.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차기 대선 주자들이 머물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만든다면 아마 민주당은 당장에 한덕수 자기 들어갈 집 만든다고 또 공격할 거예요. 이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못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TV 토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세종 집무실 얘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좀 어쨌든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홍준표 같아요. 후보는 어쨌든 세종으로 가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집무실은 줄 수 있지만 대통령실은 서울에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그래도 이재명 대표예요. 지금 현재 용산에 있지 않고 바로 청와대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고요. 대부분의 많은 후보들은 청와대로 다시 써야지 뭐 그걸 전체적으로 다 쓸지 어떻게 할지는 네. 다른 문제지만 네. 뭐 그런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전세 계약할 때도 요즘 한 4년 걸리잖아요. 예. 아니 대통령 저 임기가 5년인데 용산에 갔다가 청와대로 갔다가 세종시로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됩니까?
국민 세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기에 망정이지. 네. 만약에 그분이 대통령 되면 우리 국민들이 또 세금 내가지고 예. 그분들 이사 비용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얘기하기 돼요. 시작하면요. 그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용산으로 이전을 한 그렇죠. 윤 대통령의 예. 문제예요. 아, 지금 그리고-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면은 이제 또 이제 네. 한번 또 큰 토론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국민의힘 그냥 경선 어머 얘기로 좀 금순이 땅땅 떨어지는 그쪽에 가서 대통령실을 지은 사람이 얘기를 문제지.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토론이 어제 이제 1차전이 있었고 이제 절반의 후보들이 이제 오늘 또 거치게 되잖아요. 아, 이러다 보면 한 22일쯤에 이제 1차전 이제 4명의 후보가 올라오게 될 텐데 과연 어느 후보가 올라올 것인가? TV 토론을 통해서 이 순위가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건가? 이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사실 탑 3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지표상으로 봤을 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과연 누가 4등이 될 것인가 이게 네.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과 이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의 이제 각축을 벌이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오늘 토론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죽음의 조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런 경론이 예상이 되고요. 지난 예. 전당대회 때도 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를 두고 엄청나게 둘이 경론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나 또 후보는 그때 토론 끝나고 눈물을 흘렸다고도 그러니까요. 전해지고 이제 그때 또 이제 우리 한동훈 후보가 청탁을 받은 게 맞다라고 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죠. 네. 또한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약간 좀 유화적으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네. 한동훈 후보와는 계속 각을 세워왔던 그런 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통해서 과연 이 어제 토론 정책 중심적으로 어필을 했던 안철수 후보와 이제 오늘 좀 정무 정치적으로 좀 대립각을 세운 나경원 후보 중에서 누가 더 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지를 지켜보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까지는 좀 더 득표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드럼통 그 캠페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민주당 측에서 과민 대응을 하면서 지나치게 이게 또 화두가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4등을 들어가는 게 당장 급한데 민주당이 이렇게 과하게 반응을 해주고 과민 반응을 해주니까 매우 사실 논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언론의 언급도 상당히 많이 됐던 것이고요. 만약에 예. 나경원 후보가 4강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덕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재원 위원님은 나경원 대 안철수 이제 지금 4번째 자리에 올라갈 사람들 많이 점쳐지고 있는 그 두 분 중에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나경원 후보가 앞서 있죠. 그리고 당원들 사이에 그 지지도도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또 안철수 후보님도 어제 김문수 후보로부터 차기 정권의 AI 위원장으로 사실상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명 받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효과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교수님 아까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거다라고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 4조 중에서 순위로 어제 보면 토론을 했던 4명 그렇게 중에서. 돼 있는데 예. 저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네. 이 4분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안철수가 들어가느냐 나경원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하느냐 이 한동훈 후보의 유불리가 좀 나누어질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2대2가 되느냐 3대1이 되느냐. 다음 2차전을 생각했을 때. 만약 음모론적으로 보면 나경원 후보가 되면 한동훈 후보가 좀 더 이루어진다. 예.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가 김문수 후보 표를 빼올 수도 있으니까 막 그런 부분들의 어떤 내부적인 예. 어떤 역학관계의 변화 이런 예. 건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영 부원장님은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도 나경원 후보가 될 것 같은데 그게 근데 좋은 것인가냐의 문제는 예. 다시 접근해 봐야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철우 지사나 유정복 시장 같은 국정 비전과 정책 이야기하는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에게 국민의힘에. 좋은가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예. 한국 정치를 위해서 좋은가 하는 부분인데 네.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하시는 행태는 우리 옐로우 저널리즘 이야기합니다만 거의 네. 황색 정치예요. 저렇게 예. 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이철우 지사님하고 유정복 시장님은 요즘 보면 제일 행복하신 후보자들이에요. 결과와 상관없이 상당히 목적을 이미 달성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아주 좋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덕담인가요?
방금 힘들게 예. 왔다 가셨는데. 그러게요. 방금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왔다 가셨는데 그래도 의지가 깊어 보이셨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예. 뭐 우리 그 유정복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재발견이라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아쉽지만 네. 정책적 아이디어라든지 네. 깊이 있는 비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아쉬움만 남는다. 그렇게 봐야죠.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신 양향자 후보의 경우에도 우리가 굉장히 그 숨은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저런 분이니까 민주당에서 못 살고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국민의힘 2차 토론이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후보들 간 어떤 경쟁이 펼쳐질지 저희가 또 지켜보기로 합니다.